장영태입니다. 이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조선일보 기자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변, 갑작스럽게 이렇게 표변하는 이 태도를 보고서 참 간교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간교하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니 꼽다라는 이런 감정에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 순치해가지고 전현희의 권익위원장의 표변, 박후기 기자라는 분이 기자의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읽어야 될 가치가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텃밭인 강남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 소위 비대위 대표가 강남 불모지를 개척한 전 위원장을 직접 업어주고 승리 자축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 양반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래서 된 겁니다. 저쪽을 잘 만들어주고 이쪽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전현희 이 강남 당선은 호남의 이정영, 영남의 김부겸에 비견될 정도로 세 사람이 아주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지역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정현 의원은 상당히 훌륭하죠. 그분은 순천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야당이 된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혼자 지역구로 나가가지고 당당히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시와 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잠적이 있지만 앞으로 괜찮을 뿐입니다. 아주 잘 될 뿐입니다. 그분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그분은 안 죽습니다. 네. 근데 호남 이정현, 영남의 김부겸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민주당 표로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근데 들어갔습니다. 참 훌륭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분도요, 저번에 당대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물이 완전히 들었더군요. 물이 들었다는 건 순수의 물이 잡수로 바뀌었더라. 근데 되기나 됐으면 좋은데 이낙연한테 보기 좋게 그냥 깨졌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원했던 분들도요, 잘 깨졌다라고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깨졌다. 이낙연이 잘 됐다. 차라리. 관계없는 민주당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 관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김부겸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김부겸 다음번에 국회의원 나오면 될까요? 대구 영남에서 될까요? 저는 그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전 위원장이 강남 당선 이번에 안 됐죠.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 후배가 되죠.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나오고 했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왔는데 이 후배가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치과의사 출신 1호 변호사라니까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나는 당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달랐어도 지지하는 정당이 달랐어도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그 치과 의사인데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전현희 의원 어때요? 그 강남에 살았던 사람들, 강남 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 괜찮아요? 능력 있고 생각해 보세요. 치과대학 치과의사 하면서 사법시험 합격했으면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장부죠. 대단하죠. 저는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찍으십시오. 강남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그 특별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현희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알라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도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아는 척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국회의원이라고 아는 척해도 나는 안 했습니다. 왜?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하거나 하지 내가 미쳤다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인사하느냐 이거예요. 지가 나라 잘하면 지가 국회의원 일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참 권익위원장 돼도 권익위원장 돼도 아주 엄격하게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영 아니더군요. 왜 아니냐?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말이 과거의 말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법시험을 나와도 법을 한 사람들이 정말 법기술자가 돼가지고 말을 바꾸는 것도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계파색도 좀 옅은 편이었으니까 난 처음에 그래서 참 전현희 참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앞으로 참 여성 장관 또 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말 마음속으로는 참 그걸 했는데 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람이 말이죠. 글 쓴 게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3년도에 한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는 집필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신문에다가 말이죠. 신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잡지인가 거기에 글을 하나 썼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봐도 가만히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검찰은 정부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어 정권의 판단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사제도를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옳은 소리 했습니까? 그러면서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훼손할 우려가 아니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사권. 8개월 만에 인사를 4번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자기를 검찰총장을 매번 비판했던 임은정 검사라는 아주 좀 특별한 그 여성 검사를 윤석열 바로 옆에다가 보좌하는 그 수업 가운데다가 가서 감찰부장을 감찰 책임자를 딱 줬어요. 추미애의 잔인성이 나타나죠. 네. 인사의 잔인성. 인사가 잔혹하게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공정하게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성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잔혹하게 벌어졌다. 근데 5번이나 결국 인사한 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하고 그 전현희 의원이 얘기한 거 한번 보십시오.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법무부 장관. 이 검사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했는데 정치적 훼손이 아니고 훼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정도가 아니고 망가뜨려 버렸죠. 완전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자, 이렇게 썼는데 전현희 의원을 갖다가 저의 후배라고 제가 얼마나 칭찬하고 다녔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사물 판단이 아주 정확하다. 이러면서 저는 칭찬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마치 취임 이후에 정권 비리 수사팀만 꼭 집어가지고 대학살 인사를 자행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랬던 전현희가 최근에 추미애 아들 수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원회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뭉개면 영전시키는 식으로 8개월 동안 동부지검장만 3번 바꾸면서 전 위원장 자기가 얘기한 대로 2003년도 얘기한 대로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가지고 검찰 중립을 훼손시킨 추미애를 갖다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당대표로 모신 추 장관 손을 싹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전현희는 여기서 간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길로 간 겁니다. 정치의 길로, 자기 정치의 길로 갔는데 그 결과는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킬레스건.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보면 아킬레스건을 가끔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왼쪽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위원장이 표변했습니다. 1년 전 조국 사태 때 권익위만 보더라도 그 조국 사태 때도 도드라집니다. 참여연대 대표,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참여연대면 이 여권 아닙니까? 여권 대표하고 또 조국이가 참여연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참여연대 대표하고 로스쿨 교수를 했던 박은정 여성권익위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정관에 관련해 가지고 딱 이해했습니다. 이해 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 당시 법무장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 충돌로 볼 수 있고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 얼마나 소신이 있습니까? 그 정도 여성이 이상을 능가할 걸로 알았던 사람이 접니다. 전현이 이러이러한 특별한 인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러나 보니까 이런 글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고 또 후배고 또 이러니까 저는 오죽 그냥 헷가닥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그냥 전현이 팬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번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글하고 거짓말이에요. 2003년도 글하고 이 내용하고 완전 거짓말이더라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검사의 중립성 전현이 딱 쳐가지고 글 딱 치면 나와요. 그게 이 글 읽어보면 소름 끼치도록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바로 이 기자가 이것을 어디서 탁 픽업해가지고 박국희 기자 정말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변. 네.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가족 수사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권익위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권익위는 최근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한 발 싹 빼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전 위원장을 보면서 한때의 알파걸로 최고의 걸로 순식간에 철학 없는 권력 추종자로 돌변해버렸다. 추락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극악스러운 진영 논리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다라는 이 기자의 마지막 말미를 보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새벽 암흑 5시 칠흑 같은 추위, 삭풍을 내는 듯한 삭풍이 내 팔을 갖다가 건드리는, 살을 건드리는 그 아픈 추위 속에서 그래너 칠흑 같은 암흑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태양은 저기 산하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7월 20일 날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광풍도 가고야 맙니다. 광풍도 없어지고야 맙니다. 광풍도 대지의 호흡에 의해서 불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힘찬 내일을 기약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